자, 이런 고민 많으시죠? 우리 아이가 활동은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활동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것들이요.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바쁩니다. 학원도 다니고 동아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면 이 모든 활동들이 과연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막상 생기부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거나 면접에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어떤 활동이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일까?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의미 있는 활동의 핵심 기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와 연결이 되는 활동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한 활동을 어떤 과목에 어떤 단원과 연결해서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단순히 지역 아동센터에서 12시간 봉사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시간에 배운 사회복지 제도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현실과 이론의 차이점을 발견했다처럼 교과 개념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아이에게 이 활동이 어떤 과목과 관련이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한다면 그 활동은 입시 관점에서는 크게 제한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교과 연계점을 계속해서 연관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이만의 역할이 명확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우리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막상 보면 함께 했다, 참여했다 정도로만 기록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은 아무리 많아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설계하고 무엇을 결정했고 무엇을 수행했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이 부분을 담당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활동이 그래도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결과물과 증거가 남았는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했으면 반드시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사진만 잔뜩 찍어 놓은 활동은 의미가 떨어지고요. 대신에 원본 데이터나 표, 그래프, 보고서, 설문지, 분석 자료 등이 실제 작업한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나중에 면접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탐구의 깊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히 체험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실제로 시도해 본 활동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에서 실제로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계점을 발견했고 다음에 이렇게 보완해보고 싶다. 이런 흐름이 들어있는 활동이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의미 있는 활동의 핵심 네 가지 기준은 첫 번째, 교과와 연결이 되는 활동이냐, 두 번째, 아이만의 역할이 명확하냐, 세 번째, 구체적인 결과물과 증거가 남아있냐, 네 번째, 탐구의 깊이가 있냐, 요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점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보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활동들을 이런 방식으로 좀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건데요. 60초 정도예요. 아이에게 오늘 한 활동, 이번에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60초 안에 설명을 좀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60초 안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내가 궁금했던 것은 뭐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다음에는 이런 점들을 더 알아보고 싶어라고 60초 안에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기준을 잘 충족하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중간에 과목이나 단원 이름이 두 번 이상 나온다면 그거는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활동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교과 연결이 되고 아이의 역할이 명확하고 증거가 있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할 활동. 그런데 기본 틀은 있는데 깊이나 증거가 부족한 활동. 여기에는 좀 보완해야 되는 활동. 그리고 단순 참여나 체험 위주라서 발전 가능성이 제한적인 활동은 장기적으로는 정리해야 될 활동. 이렇게 활동을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는 활동이 있고 아이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면 오히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텐션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드는 좀 몇 가지 방법들을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활동을 여러 방향으로 확장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했다면 우리가 과학 교과랑 연결을 짓는다면 실제 수질 측정이나 대기질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사회 과목과 연관을 시킨다면 환경 정책의 효과성을 좀 분석을 해보는 거. 그다음에 수학이랑 연결을 시킨다면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국어랑 연결을 시킨다면 환경 관련 도서를 읽고 좀 비판적인 어떤 글을 좀 써보는 거.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여러 과목으로 좀 확장하다 보면 훨씬 깊이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 방향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꼭 월 1회 정도는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말 부모님과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앉아서 이번 달 활동을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난이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활동 중에서 네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그리고 그 활동에서 네가 새롭게 배운 점은 뭐야?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떤 부분을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인지하고 인지 확장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역할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자꾸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완벽한 한 번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조금 더 응원을 해주세요. 한 번에 완벽한 활동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아이는 지치고 피곤하고 도전을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활동이라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보다는 네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는 뭐야? 그럼 그 분야에서 더 깊이 있게 한번 해볼까처럼 아이의 선택과 집중을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의 질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는 이 많은 부모님들이 선뜻 생각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의미 있는 활동들은 더 깊이 발전시키시고 그렇지 않은 활동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아이가 10개의 활동을 했는데 다 애매하게 끝나는 것보다 3개의 활동을 정말 제대로 해서 교과와 연결을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게 훨씬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아이와 앉아서 혹은 같이 밥 먹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